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2일 6시 2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170달러입니다. 일단 사실상 마지막 남은 상승 추세선 맞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200주 EMA 깨지면 최근 매수한 물량을 좀 다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200주 EMA 깨지면 이걸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그 다음 반등 레벨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200주 EMA가 보통 깨지면 그 다음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200일 EM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 보더라도 이런 하락빔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죠. 이런 하락빔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지지 레벨은 이때 가장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악재 터뜨리면서 시장에 악재 터뜨리면서 개미들 털고 물량 매수한 구간인데, 그러면 20K하고 21K 부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인데 21,958달러, 그 다음에 2200달러, 그리고 아마 여기쯤에 365주 EMA도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폭이 좀 크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수한 알트들은 다 털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밤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또 들어왔거든요. 이게 합쳐가 정확히 100개예요. 그럼 한 지갑에서 움직인 건데 60개, 40개, 어제 이거 60개 들어온 거 보고 저는 조금 알트들은 덜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쇼텀 홀더들하고 채굴자들은 반등이 올 때마다 계속 팔고 있는 건 이미 주지시켜 드렸던 바이고요. 결국에 이제 채굴자들 물량, 그다음 쇼텀 홀더들 물량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걸 또 세력들은 또 계속해서 받아 먹고 있어요. 25K 부분에서. 그리고 또 지갑에서 계속 또 대량으로 빼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올드 홀더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거 좀 시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즉 10월 전에 좀 크게 털어먹는다는 거죠. 크게 털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을 또 매집 구간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기가 깨진다라는 건 여기 매물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의미고,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들 거고요. 아마 여기 또 아래 박스 채널에서 몇 달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걸 큰 호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정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시장에서 내년만큼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특히 미국 선거라는 부분이 큽니다. 유동성이 풀릴 거고 규제 압박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간이 내년 1년이거든요. 저는 바이든이 재선되든 아니면 그 어떤 공화당이나 아니면 다른 인사가 대통령이 되든 또 이제 정권 바뀌게 되고 새로운 SEC 위원장 들어서게 되면 정권 초반에는 또 기강 잡기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요. 내년 1년 동안 어쨌든 기강 잡기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라도 내년 1년 동안 무조건 정고 뚫고 어느 정도 지금 레벨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조정을 맞고 다시 재차 좀 상승을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그건 너무 먼 얘기고요. 일단 내년 1년이 제대로 이 진영이 활용이 안 되면 이 시장은 좀 기회비용이 많이 없는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해. 대선 국면에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규제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딱 내년 1년이거든요. 딱 내년 1년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대외 환경이 되게 좋다 이거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또 뭐가 있나요? ETF 호재권이라는 게 있단 얘기죠. ETF 호재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전에 최대한 차트를 좀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시 안으로 기어든다라는 건 상당 기간을 또 이걸 다시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데 시간을 보낼 여지가 상당히 조금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여기가 상당히 좀 큰 압박이 될 거라고요.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200주 EMA를 어떻게 뚫어냈는지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 200주 EMA가 깨졌을 때 어떤 빔이, 이 하락빔이 일주일 만에 이 하락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꽂혔거든요. 200주 EMA 종가 깨지자마자 여기 200주 EMA 지지받고 올라간 다음에 이때 제가
워낙 동영상을 많이 올리던 때라 잘 아시겠지만 이때 200주M이 깨지고 나서 차트 어디까지 꼬라 박았는지 보이실 거라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 이번 주 주봉 마감 보시고 이 추세 깨지면서 200주 EMA 깨지면서 이 넥라인도 주봉상 깨진다 그러면 이건 분할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손절 후 재매수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건 뭐 손절의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최근 매수한 분이시나 어쨌든 최근 1, 2, 3, 4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200주 EMA 테스트하는 자리가 정말 천금 같은 매수 자리였던 건 맞거든요. 여기 자리가. 그럼 여기 자리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이걸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나는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또 여기에서 매수할 거야.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 테스트는 분명히 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뭐 재차 하락을 하든 아니면 다시 이제 이 박스권에서 지지고 복구하든 그러면 여기서 탈출할 여지는 있겠죠. 내가 여기 평단이 지금 현재 여기면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평단이 여기로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털어내게 되면 익절 또는 최소한 본절로는 탈출할 수 있죠. 시간을 쓰게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조금 이 전략을 쓰기에는 썩 좋은 자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손절 후 재매수 전략 가지고 간 다음에 여기 반등 왔을 때 50% 덜어내고 그 전략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는 여기 박스권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중단기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흐름을 봤을 때도 올드홀더들까지 좀 매도세에 가세하고 있다는 부분도 별로 썩 좋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은 매수액이 좀 빡빡한 자리라서 이 물량이 크게 하락 비율을 만들어낼 물량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런 올드 물량이 100개 정도의 물량이 뭐 지금 26K, 27K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바로 꼬라박습니다. 바로 이거 숏쳐야 돼요. 전 그걸로 제법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이야 그 바닥 매수권 매물대가 좀 두터운 자리에서 이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소화가 되지. 이게 만약에 좀 반등 자리에서 이런 물량 들어오잖아요. 한두 시간 이내에 바로 긴 장대 양봉으로 꽂아버리거든요. 그리고 100개 정도 들어온 건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없었던 양의 물량이고요. 물론 반발 매수세를 만들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로 1억 불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은 또 들어왔습니다. 이걸 받아먹기 위함이죠. 그리고 채굴자들이 던져대는 물량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유출 움직임 또 계속해서 있었고요.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자금력 측면에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미들이 따라했다가는 뭐 재미 못 볼 가능성이 높죠. 걔네들은 어차피 뭐 여기에서 숏 해칭 치고 던지고 재매수 받으면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무조건적인 100% 하락을 염두하고 여기서 숏 해칭 치고 그대로 물량을 홀딩한 채 여기에서 숏 풀고 그걸 다시 재매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네들은 시장을 이 조막만한 조막손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니까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손절 후 재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평단을 여기에서 낮춰서 반등 왔을 때 탈출한다라는 전략보다는 물론 뭐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200주 EMA 깨지게 되면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나올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21K에서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365주 EMA하고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 중첩되는 자리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한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0.5 레벨 또는 0.618 레벨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365주 EMA도 위치해 있고요.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번 주 200주 EMA 깨지게 되면 짧게 손절 친다. 재매수는 200주 EMA 다시 재돌파 나오고 여기 채널로 복귀했을 때 나는 재매수를 한다. 손절했던 물량을 그대로 재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든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좀 차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시장 모니터링 뉴스에 관련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기울여야 될 때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거래량도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런 때가 기회의 장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때가.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였고요. 결국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이 이걸 먹는 거고 이걸 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몇 달 횡보하고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그 이평선이나 매물대 기준으로 긴 꼬리 또는 아래 꼬리로 계속해서 심리전을 거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주 EMA와 200주 EMA만 지켜지면 됩니다. 그리고 200주 EMA를 지켜내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로 분명히 USDC는 또 들어갔고요. 간밤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간밤에 US 스테이블 코인 늘어난 양이 대략 1억 불 이상 들어갔거든요. 대략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들어갔네요. 1억 3천만 달러. 어쨌든 코베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미국 쪽 기관들, ETF 거는 신청한 미국 쪽 기관들, 코인베이스는 ETF 신청 기관들의 감시 공유 거래소입니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0주 EMA를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게 깨졌을 때는 하락폭도 분명히 클 것이다. 라는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거의 10월까지는 정말 차트 모니터링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